야, 요거 재밌더라고. 네. 탈모 공약 어디 갔지? 탈모 공약은 심는 게 아니고 뽑는 겁니다. 아, 심는 게 아니라 뽑는 거. 네, 다시 뽑았어요. 탈모 공약을. 탈모 공약을 또 뽑았어요. 네. 아, 그때 이거 되게 히트 쳤잖아.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 임플란트도. 그 임플란트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람들이 임플란트나 이런 거 더 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특유의 2단 콤보. 아, 콤보. 1단 콤보가 탈모 해야죠. 지원해야죠. 이게 1단이잖아요. 2단이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것도 해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임플란트까지 들어갔던 하지. 거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3단으로 돈 없으면 빚도 내야죠. 그다음에 4단이 그러면 기재부나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 청와대로 넣고 조지죠. 뭐 이거잖아요. 근데 5단이 또 있어요. 5단. 반대가 많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대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건지 혹은 앞으로 글쎄요 꼬투리를 잡히려고 는 게 우려됐던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딱 당선되자마자 탈모 얘기 나오거든요. 한 번에 더 펌프질 한 번 더 하는 걸로 딱 올라갈 때. 그러니까 공약 지키라고 할 때 탈모부터 얘기 나와요. 탈모부터 탈모 워낙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슬쩍 빼놨나?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막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공약집에 빠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사람들이 비판하잖아 우리처럼. 네. 갑자기 민주당 선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라고 살짝 말을 또 바꿨어요. 네, 들어갈지 말지 들어갈 수도 있다. 갑자기 살짝 이제 또 낮췄어요. 요거 공보물 인쇄될 때까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공보물 인쇄될 때까지 지켜봐야지. 네, 집집마다 들어가는 그 공보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탈모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 당시에 이미 복선을 깔아놨었어요. 검토라고 했습니다. 검토라 그랬어? 예, 당시에 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심는 겁니다. 요거에서 그냥 다 거기에 쏠리게 해놓고. 당시에 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돼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검토라고 붙여놨어요. 검토. 네. 야, 거기서 또 그 술을 한번 또 쓰셨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치인들 공약하는 거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돼요. 요 문구나 요런 거에 들어가냐 뭐 한두 글자 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제 대선에서 좀 나쁜 게 키워드만 막 던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던져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물론 언론이라든지 저 같은 평론가들의 책임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국민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여유가 있으신다면 그런 것들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확행 공약인데 소확행 공약 중에 저 기억나는 거 딱 요 탈모 하나인데 이게 빠진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마지막 문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소확행이 아니고 소확짓이 아닌가. 소확짓. 확 찢어버리는 거 아닌가. 소확짓. 저는 분명히 검토라고 했습니다. 확 찢어버리고. 확 찢어버렸어. 우리 노바디님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이나 헛발질들하는 캠프 사람이나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 2022년 최고 유행어 뭐뭐 한다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알아. 탈모 보험 해준다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아네. 또 당하셨네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이분 얘기 자꾸 안 하고 싶은데 또 이분이 참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TV 토론에서 신불리한테 한번 먹었잖아 이재명 후보가. 집값 얘기하다가 2억 3억 정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기 그렇죠. 김포 가면 있습니다. 야,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김포 주민들이 이부망천급 망언이다. 사실 그 김포 사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잊혀지려 그랬는데 우리 최민희 의원이 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진짜로 거의 그 기존보다 욕을 한 3배 더 먹는 것 같아. 지금 있나요? 여기 사진으로 안 보여서. 감독님 사진 올렸어요? 지금 영상이 안 보여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 최민희 의원이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그러니까 김포에 2, 3억짜리 아파트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놓고 저것 때문에 거의 지금 여기요 여기 2, 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 팩트 체크. 저것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지금 거의 김포에서는 발을 디디면 죽는다. 근데 저렇게 눈치가 없으시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오피셜 해명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지. 오피셜 해명은 뭐였냐면 김포에 2, 3억짜리 집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가격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표현을 잘못한 게 김포라고 찍어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그냥 이제 완전 서울이 예를 들어서 좀 두루뭉술하게 되게 서울 도심이 아닌 쪽에는 뭐 한 더 노력을 그렇지. 해서 그렇지. 가격을 좀 낮춰서 2, 3억에 공급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김포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왜 하필 또 김포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요즘에 김포 쪽 주민들은 갑자기 그 GTX라 이것 때문에 또 열받아.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인구가 불어나는데 집값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막 GTX 때문에 예, 또 그게 안 깔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데 그 와중에 하필 김포를 얘기해서 네. 확 이제 화가 나셨는데 이구망천급이라고 막 화가 나셨는데 갑자기 팩트 체크요? 여기 네. 2, 3억짜리 아파트 김포에 있어요? 네. 아 최민희 의원은 참 이게 최민희 의원이 좀 원래 잘 안 질려 그러잖아요. 누구랑 뭐 할 때도.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틀리지 않아요. 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저런 게 오히려 빗나간 충성이 아닌가. 네, 네. 참 안타까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걸까요? 나도 그 생각도 좀 해봤어. 예. 저희 보면은 최민희 네. 의원은 항상 뭔가 나올 때 약간 마이너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네, 네. 그것도 그 깊은 숨은 뜻이 있을 수 있겠네. 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널 내가 책임지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내려주시고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번 주에 그 소위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발언 때문에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을 하셨잖아. 그지? 근데 참전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뭐 그랬는데 일단은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약화된다. 존재감 약화. 네. 청와대가 직접 참전을 한 거는 윤석열 후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좀 의도치 않게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폐 수사 해야죠, 돼야죠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질문을 적폐 수사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 뭐 전 정권에도 뭐 발견되면 안 한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해야죠 이렇게 한 걸로 시작이 된 거잖아. 네네. 근데 그걸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비판받는 거를 아니까 수습 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청와대의 이 강한 대응은 이거는 충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청와대 그렇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랑 인터뷰하다 갑자기 불쑥 얘기한 게 아니라 참모들하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개 영상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서 낸 메시지일 거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응은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느꼈어요. 문재인의 허허허 이재명 후보님 지지율 제 지지율에 걸어다 드리겠습니다. 자기 지지율까지 올려준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율이 한 42, 뭐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한 35, 뭐 이렇거든요. 35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네네, 하지. 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지지율에 걸어다 주겠다. 걸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되게 모양 빠지는 게 항상 여권 대선 후보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렇지. 대통령을 내가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요 비전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걸어다 주는. 내가 걸어줄게. 네, 이렇게? 내 위에다 걸어줄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모양 빠지는 거다.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의 독보적인 핵심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한 곳에 그냥 대통령 자리만 갖고 있는 그 정도 위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 국면에서 뭔가 자기가 구도를 뛰어넘어서 뭘 해보고 싶으면 그렇지. 청와대 이번에 지나쳤잖아요. 좀. 사과해라. 그렇지. 그 제가 봤을 때 제일 나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게 제일 나쁩니다. 예, 그런 극단적인 사태를 함부로 끌어오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식상한 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뭐 문제만 터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보면 뭐 한명숙, 김경수, 조국 다 물법들 확인되고 그렇지. 예, 또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 끌어간다? 국민들도 이제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재명 후보면은 제가 민주당 후보면은 청와대도 적당히 해라. 예, 청와대도 적당히 해라.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되게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좀 알려줘 좀 전화해서. 그거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재명 후보도 더 설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뭐 맨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후보 시절부터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 후보는 처음 봤다. 이 정도로 시작했거든. 근데 그거 하자마자 바로 역풍을 맞습니다. 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죠? 야, 그걸 하자마자 그거 말고 아까 거, 그거. 저게 진짜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아니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적폐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수사하겠다. 이게 정치 보복 거기다 붙이면 똑같은 말이잖아. 저거. 그러니까 뭐 본인 특별히 다른 말을 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편이 누구냐만 다른 거지. 편이 누구냐만 다른 거지. 편이 누구냐만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후보 또 이게 정치 보복 프레임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요거 되게 재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게 11년 전이라고 해. 11년 전에 아픔을 잊으면 안 된다. 연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근데 실제는 11년 전이 아니잖아. 2009년이죠. 13년 전. 13년 전.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거 보고 또 내가 MBC에 살짝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해도 모르느냐.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YTN 기사상으로 내 두 개를 한번 갖고 왔는데 11년 전 이제 나오거든. 저 원래 워딩 그대로야. 근데 MBC에서 저렇게 바꿔준다. 11년 전이란 말을 빼요. 지난 2009년이라고 저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수한 걸 가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사실 저거는 뭐 이건 착각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저런 것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건가? 난 저걸 보면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난 이 실제로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뭐 MBC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이 진짜 11년 전인 줄 알까봐 시청자들을 배려 바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발언한 거는 들리는데 귀에 그러니까. 13년 전이라고 그 그 부분 또 잘랐나요 혹시? 그 부분도 잘랐나? 하여튼 저 밑에 뉴스데스크에서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 자를 수는 있다고 봐요 차라리 이게 사실과 안 맞으니까. 근데 뭐 이걸 또 고쳐주고 하는 거는 좀 사실 그 활자 매체들이나 이런데 인터뷰 보면 누가 말을 잘못하면 괄로 열고 무엇을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표기를 해주긴 하죠. 근데 이번 거는 사실 그 생각이 그냥 고쳐버린 거죠. 그냥. 고쳐버려가지고 계속 저번에 그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 그 녹음 파일 나오고 나는 지금 그 생각 많이 들어. 지금 스트레이트에서 오늘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기생충 그 김건희 씨가 있으면은 뭐 초특별 생방송에서 지금 그거 다 하면 10시간도 하겠다 방송. 그 제보자가 지금 그 파일을 여러 군데의 파일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배포를 했잖아요. 단독 보도를 여러 곳에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MBC는 한 건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못 하고 있다. 별로 안 가는 것 같기도 해. 제보자가 안 줄 것 같긴 해요. 여기 못 믿겠다. MBC를 욕한다기보다 제보자가 저쪽에 가봐야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 스트레이트도 이 정도까지 보도가 됐으면 본인들이 추적을 해서 이 문제는 파헤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뭐 김건희 파일 틀었다고 해서 꼭 김혜경 파일도 틀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파일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의전과 공금 유용에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기존 언론에서 보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MBC가 추적을 해서 지금쯤이면 보도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이거는 말했던 것처럼 고기 누가 먹었냐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개인 자기 부인의 사실상 수행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자리를 주고 그 일을 했다는 의혹이고 그 와중에 뭔가 음식 같은 거를 법인카드를 유용해 사용했다면 그건 형사적으로 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게 언론에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 MBC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기 제보를 안 한다 그래도 본인들도 열심히 찾아서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쨌건 지금 이 그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그냥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오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 뭐 아직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근데 조금 올랐다는 뭐 관측이 나오고는 있죠. 근데 그 조금 오른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의 대결로 가게 되면 큰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논란에서는 빠져나가야 된다. 아 빨리 나와야 네, 된다. 이걸 누리려고 하는 자가 실패할 것이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많이 누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더 한술 더 뜨고 지금 있죠. 아까 청와대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네. 한 발짝 더 들어와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 네. 얘기도 나오고 또 궁예 궁예 최순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또 네. 무속하고 합쳐가지고. 근데 이 무속이 재미를 좀 보나 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다른 문제로 좀 검증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민주당도 너무 지나치게 무속 문제에 너무 의존한다. 신천지 특검 얘기도 결국 무속이잖아. 네, 네. 그것도 무속이고. 혹시 TV 토론 때 그거 봤어요? 백신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그죠. 왜 물어봤을까? 그러게요. 나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맞았다고 하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디서 맞았죠?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네. 이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건진법사의 얘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네네. 소문이 좀 있었거든. 네. 야 그거를 TV 토론에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아니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러게요. 그걸 그냥 넘어갔으니까. 네.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맞았다 그러니까 네. 약간 당황하시더라고. 어디서 맞았어요? 서초동에서 맞았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무속으로 한번 틀어보려다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속 관련해서는 뭐가 추가로 나오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분이 무속 이슈가 막 나오면 네. 윤석열이 빠진대. 아 그래요? 아 그 이제 일주일치 이제 여론조사를 네, 하면 네, 네. 무속 이슈가 올라간 날이 살짝 빠진다 그러더라고. 네. 이제 그게 재미들려서 이거하고 지금 적폐수사 이 두 쪽에 올인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게 방식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게 그 생각도 들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적폐수사 막 얘기하고 막 신천지 특검하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게 네. 김혜경 씨 그 관련을 좀 이슈를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런 기대는 언제든지 갖고 있겠죠.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를 억지로 실드치는 네티즌들도 막 이상한 논리 계속 얘기하다가 그 논리들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게 윤석열보다 더 문제냐? 이걸로 나옵니다. 야, 그 네, 나랑 방송에서 붙는 분이 항상 그래. 네, 실컷 실드 쳐놓고 자기들이 다 틀려놓고는 결국에 하는 말이 그래서 윤석열보다 더 문제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뭐 방송을 하는데 이제 김혜경 씨 관련된 게 나오니까 나도 얘기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저쪽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앵커 물어보니까 도이치모터스가 더 중요한데 왜 이걸 하냐? 네. 아,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해야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저 도이치모터스를 묻지 않아서 저희가 대답을 안 하는 건데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도 문제가 그게 더 크면 클 수도 있는 것이고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 이슈돼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도이치모터스 왜 안 하냐? 네.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다. 이쪽으로 틀어버리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패널분들도 이게 사실 나도 사석에서 제일 힘들대. 김혜영 씨 얘기하면. 그렇죠. 그때 네. 우리 우셨던 우리 대변인님도 힘들어하시더라고. 네. 밥을 어떡하나. 이게 대장동보다 더 힘든 게 대장동은 일단은 막 의혹이 굉장히 크고 엄중 막 좀 무시무시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세워놓았던 몇 가지 논리들, 초과이익 환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걸로 덮어놔가지고 그렇지. 지지층을 겨우 이렇게 붙들어 놓은 상태예요. 미봉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게 그래서 있지. 그냥 지지층들은 그러려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거니. 그러니까 잘된 일은 아니지만 뭐 이재명 몰랐을 수 지사의 있어. 책임이 책임은 크지는 않았겠거니. 그리고 뭐 곽상도나 돈 받은 쪽은 따로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이 먹힌 거예요. 그 지지층한테는. 근데 이 문제는 대신 먹었다고 할 수도.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에 나오는 실드가 다 개드립의 냄새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개드립과 발연기의 향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실드가 안 되니까 겨우 나오는 얘기가 딴 놈들도 이렇게 산다.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다. 그 옛날에 조국 전 장관 때도 이거 강남엔 흔하게 많이 했었다. 그렇죠. 그 논리로 가는 거구나. 그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도 범민주당 결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유인태 전 의원조차도 거기 컸다 이번에. 그 부분조차도 뭐 이거 뭐 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봤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거 욕 엄청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실드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꾸로 보면 이거를 뭐 안 먹었다고 하기도 힘들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대장동하고 이거하고 막 난 이게 더 클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쉽잖아 이게. 그리고 되게 간명하잖아. 네. 근데 이 간명한 거를 쉴드를 칠하니까 아유, 이제 우리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 최소한 이 요만큼이라도 내주고 네. 내주고 어떻게 좀 커트를 해야 되려고 하는데 손톱만큼도 내주지 않으려다 보니까 나는 사실 정치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희화화거든. 네네네. 이제 기생충으로 희화화가 끝나버렸어. 기생충 한 방으로. 네. 그 생각이 들면 좀 씁쓸하더라고. 우린 기생충을 찾으러 갑시다 다음번에. 자, 우리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가 월요일 날은 저 김수민 평론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월요일은 오후 3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화요일 날 신인규 부대변인과 그 테디의 그 어찌 보면 시간대가 유리해. 거기가 7시 반이라. 아, 그래도 그 7시 반에 하는 그 신인규 대변인과 테디보다 저희께 또 조회수 높아야죠. 또 이게 묘한 경쟁관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생방 못 보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또 한번 다 같이 봐주시고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계신 분들 빨리 나가서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저는 그러면 우리 둘이 한번 이제 인사하고 저희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